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삼성전자의 추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거래량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가 조짐이 좀 이상합니다. 요즘 거래 상황을 계속 지켜보니까 조짐이 조금 수상합니다. 어떤 점에서 수상한지 이상한지,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할 때 분석했던 방법대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러 삼성증권 가요. 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식을 모르는 초보자들이 주식 계좌를 엄청나게 이번 폭락장에 만들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통계가 나오기를 73만 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려면 꼭 삼성증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초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증권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주식이 폭등장으로 가면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주식이 폭락장인데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이런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폭등장에 들어와서 폭주에 물리는 것보다는 폭락장에서 시세가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전마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사는 개미들, 자, 그런 개미들을 바로 동학개미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런 동학개미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사자 열풍이 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삼성전자 사자 열풍이 불었냐? 자, 그것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현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조직적이고 집단 현상으로 보였냐? 자, 그것은 바로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죠. 이번 삼성전자 사자 열풍의 핵심 세대는 바로 20, 30대의 계층이었습니다. 20, 30대. 자, 그 사람들은 이제 비대면 계좌를 만든 거죠. 자, 그 사람들이 60%에서 70%였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장년층이었다는 거죠. 장년층들은 이제 증권사로 가서 계좌를 만들고, 이 30대는 모바일로 대출 받고 마통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제 유튜브도 영향이 있었다. 자, 유튜브에서 많은 그 증권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증권 방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이 폭락장에 왔으니까 찬스다, 사라. 자, 그런 이제 인터넷 환경, 방송 환경, 전파 속도가 빨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이제 20, 30대. 바로 얼마 전 부동산의 그 폭등장에 소외를 받았던 세대였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깨졌던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바로 여기 주식 폭락장에서 한번 만회를 해보자. 자,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집값도 폭등했으니까 이 폭등한 집값을 따로잡기 위해서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어떤 위기감을 가졌던 거죠. 소외감을 가졌고, 그 위기감을 가지면서 대출을 받고 마통을 만들고,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자열풍으로 연결되었다. 그런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강남아파트와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우량주의 1등 주식이고, 강남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장 1등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아파트는 사면 불패였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역시 IMF 금융위기 9.11 테러를 겪으면서도 계속 떨어져도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예전에 IMF에 2만원, 3만원짜리가 250만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450만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런 학습 효과에 따른 확정 평양이 있었다. 자, 그런 학습 효과를 줬으니까 삼성전자는 매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폭락장에 들어가야 된다죠. 가자 삼성전자가 된 거죠. 절대적 믿음감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동학개미의 매수 평균 가격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 너무 일찍 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바닥이 42,300원이었는데, 자, 바닥이 42,300원일 때 정확히 찍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삼성전자를 산 그 금액을 보니까 7조 6천억이다. 최근 오늘까지는 한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가격대는 52,400원이다. 그러면 현재 손실로 보면 8에서 9%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식은
1451에서 1700 한 20, 30까지 반등을 했는데 다른 주식들은 바닥에서 20%, 30% 수익이 났는데 우리 동학 개미들이 산 그 삼성전자는 종합지수 코스피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 구간에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동학 개미들은 많은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의 종목들을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I, LG화학, 현대자동차 뭐 그런 초우량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우량주에 들어간 개미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우량주들은 상승할 때 주식 자체가 무겁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그만큼 상승의 탄력도 무겁다.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은, 즉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댔다는 거죠. 주인은 팔고 있고 손님은 사고 있다.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좁은 박스권, 진폭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동학개미들이 느끼는 상실감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매물 분석들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개미 물량을 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차트인데, 이게 이제 그 일봉 차트고, 이게 매물 분석대인데, 이 장대, 이 그래프가 제일 긴 게 바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가격대입니다. 그게 뭐 52,400원. 바로 일반인들이 산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 매물들이 제일 많다. 지금 일봉 차트가 바로 이 가격대에 딱 멈춰서 있다는 거죠. 이 가격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47,90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가 47,800원인데 52,400, 5만원대를 못 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가격대를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내려오면서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이 거래량이 평균 3,500에서 5천만 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뭐 1,000만 주도 안 넘을 때가 있고, 많아야 뭐 2천만 주, 뭐 1,200만 주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 일반인들이 산 매물대 거래량이 3,500에서 5천만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가격 조정을 준다고 하면 이런 쌍바닥이나 또는 밑으로 떨어지는 바닥이 될 것이고, 기간 조정이 된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되겠죠. 자, 그러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야 이 주식은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주식을 살 때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 이 쌍바닥에 올 때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더 떨어지면 더 사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 상승을 할 때는 이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52,000원, 일반인들이 산 평균 가격대 52,000원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상승 추세라 생각하시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오히려. 떨어지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면 뭐 장기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니까. 자, 그리고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할 때 더 사도 된다. 그 가격대가 바로 52,4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 주식을 주가 관리한다고 할까요? 어떤 그 시세를 끌고 가는 세력들은 이제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이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자, 개인들이 끌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언제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올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팔겠습니까? 아,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금융경색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금화를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대한 위기가 또 해결되고, 미국의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자, 외국의 시장이 안정이 될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아직도 매도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한 그 외적인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자, 그게 지금 단기간에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단기간에.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유가 하락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겠죠. 미국도 아직 시장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점이 불안한 조짐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에.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신 동학개미들은 이것을 초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초조하게 보시면 안 되고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을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 어떤 세력들이 개미들이 가지고 들어온 돈의 성격을 안다는 겁니다. 자, 개미들이 마통을 만들어서 들어왔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거나, 자, 그것을 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밑으로 더 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저점을 깨버리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한 심리에 그 심약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약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투매 구간을 만들 수도 있다. 42,300원을 깨거나 4만원을 깨면서 삼성전자의 투매 물량을 밑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옆으로 기간 조정, 그냥 가격은 크게 조정 안 받고 횡보로 간다든지 단지 그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장주가 어떤 대장주로서 빠른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너무 많은 그 개미들이 이 삼성전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그 우량주들,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뭐 제철주, 뭐 그런 일반 그 대기업주들, 자, 그런 주식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다른 주식들은 벌써 바닥에서 20%, 30% 수익을 줬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대형주는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지수가 1450일에서 1700 가는데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자, 문제는 요번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3개월에 6개월에 왜 그러냐면 대출을 받았으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전에 폭락장에서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줬는데, 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삼성전자를 국가 관련은 외국인들이 그걸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떤 유가 하락의 문제, 어떤 금융 경색의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을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5만 원 이하의 거래량이 너무 많다. 한 달 내내 거래되는 게, 매일 거래되는 게 3,500만 주에서 뭐 4,900만 주, 5,000만 주, 그렇게 거래가 매물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 거래량을 그걸 소화하지 않고서는 상승하기 어렵다. 그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사놓고 저점 떨어지면 더 사시고, 자, 그런 전략으로 계속 사 모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는 끝까지 존버하시면 워너비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길게 가지고, 내가 은행에다 요즘 저금을 하면 이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1년에 그래도 2.5%, 2.6%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매년 상승을 한다는 학습 효과를 보여줬죠. 자, 그렇게 내가 어디 가서 술 마실 돈으로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어디 놀러 갈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추세 전환은 역시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외국인이 매수하러 들어올 때, 수익이 날 때 10%, 20%, 30%일 때 매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히려 더 사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52,400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넘으면 그때는 상승 추세로 가는 거다.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을 유상증자라고 그러죠. 유상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8만 원에 받았던 것 같아요. 자, 8만 원에 받았던 주식인데 그 주식이 상장을 하는 날에 보니까 12만 원이 됐더라고요. 50%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고 12만 원에 다 팔았죠.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산 가격에서 10%, 20% 났다고 덜렁 파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고 은행에 저금하는 나의 노후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